가난한 서생, 아내의 배신 후 구미호와 만나다. 조선시대 서생 이야기 전반부. 조선 중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정수라는 서생이 살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 글 공부에 매달렸지만 아직까지 과거 시험에 붙지 못해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정수의 아내 김순이는 남편의 무능함에 늘 불만이 가득했다.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순이는 매일같이 남편을 비꼬며 말했다. 다른 집 남편들은 모두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정수는 아내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화를 내지 못했다. 대신 순이의 기분을 달래려고 온화한 말로 달랬다. 조금만 더 참아다오, 순이야. 내년 과거 시험에는 꼭 붙어서 우리 살림을 펴보겠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어느 날 순이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쌀이 떨어져 있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순이는 한숨을 내쉬며 이정수를 불렀다. 여보, 이제 정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쌀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정수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내가 이웃 박서방에게 가서 쌀 좀 빌려올게. 걱정 말고 기다려.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마을 어른인 박서방은 이정수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흔쾌히 쌀 2대를 내주었다. 정수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정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쌀을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 아. 여자의 신음소리와 함께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나왔다. 이정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창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이정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자신의 아내 순이가 마을의 부자인 장만석과 함께 침상에서 뜨거운 정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순이의 하얀 살결이 드러나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격렬하게 몸을 맞대고 있었다. 이정수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들고 있던 쌀 자루가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 이럴 수가. 그는 분노에 휩싸여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 무슨 짓이냐. 이정수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침상 위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순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장만석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당신들 이 나쁜 사람들아, 어찌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느냐. 이정수는 손을 떨며 두 사람을 가리켰다. 하지만 잠시 후 장만석과 순이는 차분해졌다. 옷을 대충 입은 장만석은 이정수를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정수, 너는 우리 땅을 빌려 쓰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세경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장만석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정수의 가족도 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너희 아내와 이런 관계를 맺는 것도 너를 위해서다. 너는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느냐. 장만석은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다. 내일까지 밀린 세경을 모두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은 이 마을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는 화가 난 듯 콧방귀를 뀌며 집을 나갔다. 순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정수에게 달려들었다.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매일 굶주리고 살면서 빚만 늘어가니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장대감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길거리로 쫓겨났을 거예요.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나를 탓하는군요. 이정수는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아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설령 우리가 굶어 죽는다 해도 이런 부끄러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굶어 죽어 보세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더 이상 당신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요. 순이의 말은 차가웠다. 이정수는 아내의 냉정한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사랑해왔던 사이였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두 집안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사랑을 지켜 결혼에 성공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의 달콤했던 추억들이 이정수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순이와 함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던 날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그 날들이 말이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이정수는 글 공부에만 매달려 집안 살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처음에는 순이도 남편을 믿고 기다려 주었다. 언젠가는 과거 시험에 붙어 출세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순이의 마음도 점점 변해갔다. 이정수는 더 이상 아내와 마주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집을 나섰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마을 뒤편의 개울가로 향했다. 개울가에 앉아 맑은 물을 바라보며 이정수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마을 아이들과 함께 멱을 감고 물고기를 잡으며 놀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때 물가에 서서 물에 들어오기를 망설이던 예쁜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가 바로 순이었다. 이정수는 냇가에서 잡은 작은 물고기들을 풀잎에 꿰어 순이에게 선물했었다. 순이는 그때 얼마나 기뻐하며 뛰어다녔던가.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순이의 부모는 가난한 서생과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순이는 이정수가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며 밥도 먹지 않고 버텼다. 결국 부모들도 딸의 뜻을 꺾을 수 없어 결혼을 허락했던 것이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에 들게 했다. 먹고 사는 문제, 빚 문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이 점점 두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 이정수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정수는 목적 없이 걸어갔다. 그러다가 큰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한낮에 여자의 웃음소리라니. 이정수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울 저편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하얀 피부와 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완벽한 몸매까지. 이정수는 결혼한 이후로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의 몸을 본 적이 없었기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 안 돼. 이정수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남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목욕하는 것을 몰래 보고는 그냥 도망가시려고 하시나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이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웃음소리가 들려서 무심코 보게 된 것뿐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맹세하듯 말했다. 정말 조금밖에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그런 식이군요. 훔쳐보고는 책임지려 하지 않고. 여인의 목소리에는 장난스러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이정수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럼 목욕을 하시려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시지 왜 이런 곳에서 하시면서 웃음까지 터뜨리세요?
제가 보게 된 것도 부인께서 웃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호, 이 서생이 꽤 당돌하군요. 오늘은 꼭 혼내주어야겠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물에서 나왔다. 이정수는 깜짝 놀라서 두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여인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위선자군요. 아까는 몰래 보더니 이제 와서 눈을 감다니 남자들은 모두 겉과 속이 다르네요. 이정수가 눈을 뜨자 여인은 이미 옷을 입고 서 있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모습이었다. 이제 저를 보셨으니 저는 당신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인이 웃으며 말했다. 이정수는 어리둥절했다. 부인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여인은 이정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다. 저는 당신과 부부가 되고 싶어요. 이정수는 크게 놀랐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부인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선시대 서생 이야기 후반부. 여인은 이정수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저는 천년을 수행한 구미호 백설화입니다. 이정수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구미호라고요? 그럼 부인은 사람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백설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800년 전, 작은 흰 여우 한 마리가 홀로 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큰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여우를 잡아먹으려 했지요. 바로 그때 한 목동이 나타나서 돌팔매로 독수리를 쫓아주었습니다. 백설화의 눈에는 그리움이 어려 있었다. 그 작은 여우는 목동에게 고마워서 매일 산에서 따온 열매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서로 정이 들었지요. 하지만 여우는 아직 사람으로 변할 수 없었기에 진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은 약속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부부가 되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목동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고 저승길에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지요. 백설화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우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1000년 동안 열심히 수행해서 사람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목동의 환생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정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서 제가 그 목동의 환생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백설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당신이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정수는 갑자기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 산에서 작은 흰 여우를 도와준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혹시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미안해요. 제가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네요. 하지만 이미 아내가 있는 몸이라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백설화는 이정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당신의 아내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나요? 왜 자신을 괴롭히면서까지 그 여자를 붙잡고 있으려 하세요? 하지만 이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백설화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당신 것이라면 아무리 해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 것이 아니라면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이제 그 여자를 놓아주세요. 그것이 당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저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기도 해요. 백설화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저는 이미 수백 년을 기다렸어요. 이정수는 마음이 흔들렸다. 아내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과 백설화의 순수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좋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해주겠습니다. 백설화는 기뻐하며 자신의 목에서 작은 옥목걸이를 벗어
이정수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것은 우리의 약속 표시예요. 그리고 당신을 지켜주는 부적이기도 해요. 목걸이는 이정수의 가슴에 닿자마자 살 속으로 스며들어 버렸다. 어떻게 된 일이죠? 목걸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정수는 당황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목걸이는 당신의 일부가 되었어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백설화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절대 아내와 같은 방에서 자지 마세요. 침상 밑에 숨어 있어야 해요. 이정수는 백설화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녀의 신비한 능력을 믿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정수는 순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백설화의 말대로 침상 밑에 숨었다. 한밤중이 되자 문 밖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에 묶어둔 머리카락이 끊어져 있네. 이정수가 집에 있나 봐. 이어서 장만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아. 내년 이맘때가 그놈의 제삿날이 되겠군. 이정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침상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침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장만석은 촛불을 켜고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국 침상 밑에 숨어 있던 이정수를 발견했다. 이놈을 끌어내라. 이정수는 침상 밑에서 끌려 나왔다. 장만석의 음모를 알게 된 그는 분노에 차서 의자를 들어 장만석에게 던졌다. 하지만 장만석은 재빨리 피하고 칼을 들어 이정수를 공격했다. 이정수, 네가 우리 일을 발설할까봐 미리 처리하는 것이다. 조용히 죽어라. 장만석이 칼을 이정수의 머리로 내리쳤다. 그 순간 이정수의 가슴에서 눈부신 금빛이 나와 장만석의 칼을 튕겨냈다. 장만석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이게 무슨 요술이냐. 장만석은 무서워하며 다시 공격했지만 또다시 금빛에 의해 땅바닥에 넘어졌다. 장만석은 주머니에서 이상한 인형을 꺼내며 주문을 외웠다. 이 저주 인형으로 내 놈을 없애주겠다. 하지만 인형은 이정수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터져버렸다. 이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장만석, 너는 악한 일만 골라서 하며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다. 하늘에서 금빛이 내려와 장만석을 감쌌다. 장만석은 아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순이가 이정수에게 기어와서 매달렸다. 여보, 모든 것이 장만석이 저를 꿰어낸 거예요. 저는 정말 억지로 당한 거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이는 울면서 계속 빌었다. 우리 부부의 정 때문에 저를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면서 당신만을 섬기겠어요. 아이도 낳아드릴게요. 이정수는 순이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직 정이 남아 있었지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순이야, 나와 함께 살면서 고생만 했구나. 이제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순이는 놀란 듯 이정수를 바라보더니 급히 고개를 조아렸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서 도망치듯 집을 나갔다. 그때 백설화가 나타나서 순이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인간 여자들은 정말 복을 모르는군요. 50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좋은 남편을 두고도 그 소중함을 모르다니.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달아났다. 백설화는 이정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인간들의 사랑은 돈 때문에 무너지지만 우리 여우들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이 가장 소중해요. 한 번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이정수는 백설화의 아름다운 모습과 진실한 말에 마음이 녹았다. 그는 백설화를 꼭 안으며 말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날 밤 백설화는 이정수를 데리고 신비한 궁전으로 갔다. 궁전 안은 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을 추며 그들을 맞이했다. 여왕님이 돌아오셨어요. 모든 여인들이 기뻐했다. 백설화는 이정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우리의 임금님이시다. 오늘 밤 결혼식을 올리니 모두 준비하여라. 여인들은 환호하며 신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술과 음식이 차려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었다. 이정수는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신방에서 백설화와 이정수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백설화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두 사람의 사랑은 뜨겁고 순수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 후 이정수와 백설화는 궁전에서 신선 같은 삶을 살았다. 그들은 예쁜 딸들을 여럿 낳았고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다. 어느 날 이정수는 백설화와 함께 연못가 정자에 서서 연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딸들은 정원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는 백설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삶이요. 높은 벼슬이나 많은 재물보다 이런 평화로운 삶이 훨씬 좋소. 백설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수백 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비록 이정수는 인간 세상에서의 출세는 포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얻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평화로운 삶이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신선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져서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부부가 되었다. 이정수는 이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잊고 백설화와 딸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다.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긴 채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